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수출 증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이게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반도체 덕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수출이라는 것이요, 사이즈, 그러니까 규모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월 대비 늘어났냐 줄었냐가 굉장히 좋아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경제라는 게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을 보면 6개월 연속 플러스 계속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반도체였습니다. 크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뭐 무선통신기기 모두가 다 컴퓨터까지 좋았었고 차가 좀 주춤했어요. 만약에 자동차까지 더해줬다면 좀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반도체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수출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중에서 반도체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반도체는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로는 수출액이 117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21개월 만에 최고치. 2022년 때 코로나로 묶여있을 때 그때 막 수출로 선방했을 막 그 당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같은 경우엔 전년 동기 대비로도 반도체가 35%나 급증을 하게 되면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일단 반도체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증시가 곧장 화답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신고가 기록 나오고 있고요. 먼저 삼성전자 보면 오늘 85,000 갔더라고요. 어디까지 오를까요, 그럼?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뭐 오늘 85,000 가고 아직 그 전고점인 뭐 95,000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최근에 빠른 기간에 올라온 것이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연일 신고가잖아요. 이제 18만 원대. 시장에서는 20만 닉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이 조금 다른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하이닉스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데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AI 반도체 시대, AI 칩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HBM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이닉스의 몸값이 이렇게 치솟게 된 것이고 엄밀히 말해서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랑 HBM을 계약하지는 못했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율이 이제는 맞췄다. 이제는 뭐 특히 HBM3 익스텐션, 3E 부분에서는 괄목할 만한 기술이다. 곧 엔비디아와 좋은 소식이 나오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이 기대감은 무언가요? 바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우리가 전통 반도체라고 하죠. D램 반도체, 낸드 플래시. 이 낸드 가격이 지금 보니까 이미 바닥도 찍었고 앞으로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85,000원대까지 오늘은 3% 넘게 4%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데는 앞으로 HBM도 잘 될 거야라는 기대감과 함께 현실에서 일어난 것은 D램 가격, 또 낸드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오르고 있고 단가가 또 지금 수출액, 매출액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오늘 나왔던 속보를 좀 보면 이제 기업용 외장하드 SSD를 보면 여기에 이제 낸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가격을 지금 삼성전자가 한 20% 이상 올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D램 가격도 돌아서고 낸드 가격도 돌아서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이 전통에서도 이제 막 숨고르게 잘 되고요. 하고 하이닉스는 이미 받았던 호재 HBM3E 부분에서도 엔비디아와 계약만 나온다면 이게 이제 겹호재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기업이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오름세는 상당 시간 좀 이어지겠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도 보이고 또 증권사들이 10만 전자 뭐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또 아픈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도 삼성전자 12만 시대 온다 이랬다가 다음에 초반에 9만 6천 원대인가 목 찍고 나서는 5만 대까지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뉴스에 이렇게 나오면 뉴스에 팔라 뭐 이런 증시에서는 또 격언도 있는데 지금 사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유의사항을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두 기업을 같이 놓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더 좋네, 하이닉스가 더 좋네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발 이 AI 반도체와 이게 이제 서버로 또 들어가면서 또 하나의 이제 서버 뭐 수호 이런 단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또 기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온 디바이스 AI 뭐 이렇게 퍼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두 기업 모두 이제 중요한데 주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하이닉스를 투자해서 울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뛰어들기보다는 지금의 하이닉스는 들고 있는 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아, 20% 수익 났으면 좀 팔까? 50%면 팔까? 뭐 이렇게 할 단계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갈 부분의 룸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삼성전자에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한때 삼성전자에 500만 명의 국민이 주주였잖아요. 국민 주주였었는데 가장 많이 물려있는 평균 단가, 평단가가 얼마예요? 8만 6천 원에서 8만 8천 원이었던 거예요. 아직 안 왔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 안 왔어요. 이제 다 올 때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전 국민이 이렇게 많이 물려있을 때는 그 언저리에 가면 3년, 2년 반 기다렸던 분들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보고 이제 계속 이제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손실이 없으니 거기에 만족하자 이 정도로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판다는 앞으로 거예요. 이제 8만 8천의 벽을 깨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확 열려 버린다라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8만 6천, 8만 8천이라는 그 매물대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9만 6천 원 갔다가 5만 원도 깨지고 막 이런 점 예. 속에서 500만 주주에서 한 100만 명 정도 가까이가 이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된 분들이 지금 어느 분들이 이탈됐는지까지는 좀 정교하게 파악은 되고 있지는 않아서 기본적으로 8만 6천 원에서 8만 8천대 요 벽만 뚫고 나면 또 오를 것이다. 예, 상당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와의 계약, 삼성전자가 취약했던 그래서 네. 주가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못 갔던 HBM3E에 대한 계약 소식 등이 들리게 된다면 정말 그만큼 10만 전자 갈 수도 열리게 있겠네요. 될 수 예. 있겠고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제 8만 8천 원을 열고 9만을 향해 가면 코스피가 거의 5분의 1, 4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예. 가면 이제 2,800 시대가 또 같이 열리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도 뭐 시총 2위니까 마찬가지긴 하지만 코스피의 상징성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뭐 나스닥은 조금 올랐지만 다우와 S&P 500 다 하락을 했던데요. 네. 자, 먼저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요즘은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청바지 뭐 브랜드 청바지를 사달라고를 조르잖아요. 예. 그럼 부모님께서 사주겠다. 사주는데 기존의 청바지가 좀 뭐 찢어지거나 헐면 이제 사주겠다. 그러니까 사주는 거는 약속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계속해서 의장도 조건을 금리 하나, 인하를 하겠다. 할 거다. 뭐 물가도 떨어지고 다 하는데 좀 완벽한 증거, 완벽한 명분이 나올 때 좀 서두르겠다라는 입장이 정확한 속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명분과 마치 청바지가 찢어지는 기존의 청바지는 건 뭐냐? 물가가 확 떨어지던가, 고용 지표가 나빠지던가. 물론 이제 고용 노동은 참고를 안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경제 성장, 미국의 경기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간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한 국가에 특히 산업의 경기를 볼 때 많은 걸 보는 게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PMI 지수거든요. 이건 제조업에 있는 구매 담당자들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야 이제 물어봐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 구매라는 게 이제 경기에 가장 민감한 담당자들이잖아요. 이 기업이 잘 될 것 같아, 돌아갈 것 같아. 그럼 물건을 더 사고 아니면 안 사고. 그런데 지금 구매자 관리 지수가 3월 PMI 지수가 50.3, 그러니까 기존의 47.8에서 50.3이 넘었다는 건 이제 50이 기준으로 해서 경기를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인데 지금 이제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분명히 청바지를 사주겠다고 했는데 내릴 텐데 네. 지금 시점이냐 이게 좀 더 지표상으로 맞아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좋다고만 나오는데 네. 지금 당장 어떻게 내려? 맞아요. 또 이건 그러니까 거예요? 파월도 서두르지 않을 거야. 할게.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서두르지 않을 거야라고 하니까요. 간밤에 좀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50%대까지 좀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도 상당히 좀 흔들렸고 오늘도 삼성전자의 이런 대활약, 네. 뭐 3.5% 이상의 급등이 없었으면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았을 거군요. 상당히 하락을 했었을 텐데 삼성전자 혼자 지금 나가 싸워서 이거를 버텨줬다 오늘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이 한마디에 영향을 받는데 네. 이게 너무 바트게 오락가락하니까 발언이 네.
굉장히 시장의 반응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오히려 또 무감해질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한들 네. 시장 반응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파월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고요. 왜냐하면 역대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라 하면 이런 스타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린스펀이라든가 벤 버냉키가 와 버냉키 뭐 줏대 없다 이래도 지금보단 나아요. 그다음 자넷 옐런도 지금 파월보다는 나니까 예. 이 파월에 대한 이제 비난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민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올해 대선이 있어서 예. 이렇게 저렇게 정치권의 압력도 함께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명분이 진짜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금리 인하를 바트게 빠르게 해야 될 명분. 그래서 시장은 예. 어떤 좀 이것도 이제 일종의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데 작년에 미국의 뭐 5위, 8위 은행이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시장도 멀쩡하고 은행 망했어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유럽도 뭐 유럽의 거의 한 전 세계 5대 안에 드는 스위스의 두 번째 큰 은행이라는 CS, 크레딧 스위스가 망했는데도 독일 증시, 뭐 유럽 증시 짱짱하게 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망하자마자 바로 돈 풀고 유동성 풀고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약간 희망회로 돌리는 부분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네. 저 부실이 터져야 된다. 터지면은 이제 폭락이잖아요. 주가도 급락할 텐데 터지자마자 금리 인하로 메워줘서 스무딩하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한 시나리오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뭐 그거는 하나의 뭐 가설일 수밖에 없고 예. 아직까지 미국 쪽에서 보내는 미국의 경제 신호는 굳이 금리 인하는 필요 없을 거야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평론가님이 늘 강조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인데 10년물 금리가 올라서 4.3%를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미국 국채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해당국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네. 오늘 보고서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를 봐야 된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히려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인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은 옛날부터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우리의 네. 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0.94입니다. 그럼 굉장히 1이면 같이, 완전히 똑같다는 똑같은 거고,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비슷하게 움직이고 똑같이 있다. 움직였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심지어 이건 좀 극단적이지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올랐어요.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의 은행채 금리라든가 우리의 국고채는 미국 금리 거지.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최근 2022년부터는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영향력이 정말 크고요. 우리도 0.94가 우리가 제일 큰데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웬만한 나라들도 지금 거의 0.8 이상이어서 최근에 한 2년 반, 3년간은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간밤에는 예, 그 이유 때문이에요. 미국의 경기가 좀 생각보다 좋았잖아요. 3월 PMI 지수가 구매자가 지수가 잘 나오니까 금리 인하 물 건너 갔다 하자마자 이 채권 시장에서는 갭업이라고 하죠. 그냥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어 올랐고 이렇게 되니까 달러도 강해졌고 이 현상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중요한 밴드가 3.8% 라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속해서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떨어지다가 올라갔던 부분이 지금은 4.3인데 예. 그래서 3.8 레벨. 그러니까 여기에 벽을 깨고 내려와야 이제 시장 금리는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한 뭐 4%대로는 안 되고 한 3.9 밑을 좀 보여줘야 아 금리 인하가 가까이 왔나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중요하고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 오르고 내리고가 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르고 내리고와도 이제는 연관이 굉장히 깊은 세상이 됐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랑 우리 금리랑 이게 동조화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게 강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이게 예의주시하는 건데 우리 한은의 자체적인 어떤 통화 정책으로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는 이제 오늘 한국은행도 그 무능한 건 아니다. 단기 금리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올리고 내리고가 중요하지만 이 장기물에 있어서는 최근에 워낙 이 미국 쪽 금리의 힘이 좀 커졌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물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특히나 이제 장바구니 물가 너무들 걱정을 하고 3월 소비자 물가 3.1%, 과일값 엄청 올랐다, 뭐 석유값도 올랐다. 오늘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안 떨어지네요. 지금 물가를 보면 이제 공급 쪽 사이드죠. 먹거리입니다. 지난달에도 먹거리였었는데 이번에도 먹거리였었고요. 뭐 어제 오늘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사과 가격, 배 가격 1년 만에 88%, 90%인데 이게 작년에서 올해 80% 올랐지만 그 재작년에서 작년에 또 50%, 60%가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 한 개 가격이 뭐 8,000원대까지 거의 만 원도 좋은 건 간다 만 원 그래요. 돈 하는 예. 그런 때까지 오게 된 현상이었었고요. 이렇게 과일 가격, 야채류 가격 오르면서 신선식품 쪽만 따로 떼어놓은 물가가 19.5%, 20%가 올랐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체감이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3.1%지만 이제 국민들한테 얘기하면은 3%밖에 안 올랐다고 1년 만에 이제 이렇게 화를 내시죠. 왜냐하면 이제 먹거리 쪽이 웬만한 게 20%가 평균이고요. 많이 오른 건 40%, 50%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좀 문제가 이렇게 지금 먹거리 가격들이 오른 현상은 엘니뇨라는 이제 이상 기후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다 작황을 망가뜨리고 있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사과 배로 왔지만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이제 코코아, 카카오의 이제 가공이 된 거죠. 이제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코코아 가격이 작년 말 연초 이후에 지금 대폭등하고 있고요. 커피 가격, 설탕 가격, 오렌지 가격 이게 이제 다 올라서 전 세계 이제 시민들이 세계인들이 먹거리 가격의 인플레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엘니뇨 다음에는 항상 라니냐가 80% 이상의 확률로 이제 짝꿍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니뇨 다음에 라니냐가 오게 되면 북반구에는 혹한입니다. 중국에는 홍수, 미국 쪽에는 허리케인. 근데 이게 오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먹거리였잖아요. 이 라니냐가 오게 되면 천연가스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이제 난방 수요와 함께 진짜 본격적인 원자재 대란이 올 수밖에 없어서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과일값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 기후 때문이라면 뭐 지금 손쓸 방법이라고는 정부 차원에서 자금 투입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자금에서 할인하는 거 내지는 좀 더 발빠르게는 해외에서 공급선 다변화를 찾아오는 건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외에서도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나마 여유가 있는 쪽에서 사과라든가 배를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수입하자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이제 꽤 긴 얘기가 됩니다. 현재 사과 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을 하지 않고 있죠. 이게 8단계, 않는다기보다는 표현보다는 8단계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병충해에 대한 문제. 예. 사과배를 수입할 때 한 번 들어오게 되면 아예 이제 문이 열리면 못 막는 것. 또 우리의 농가도 중요한 것이 한 번 사과배를 열어놓으면 이제 완전히 우리는 사과배는 수입밖에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도 미국도 뭐 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폭등을 해도 네.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산 사과 수입해라 이렇게 압박을 또 정부에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어떻게든 지금 게다가 이제 너무나도 물가는 오르고 있고 사과값 오르고 있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요. 그런데 그렇죠. 방법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사과 배를 막 수입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는 쪽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을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너무 급하니까 급한 불 끄겠다는 건데 이거 기대 효과는요? 기대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시장주의자들의 입장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계속해서 가격이 비싸지면 덜 먹고 싼 걸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이제 수급에 맞춰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가격 할인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제 그 수요가 줄지는 않게 되는 이제 이런 역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전기요금 때도 마찬가지로 나왔었던 겁니다. 가령 전기요금이 이제 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 가정에서 이제 너무나 비싸지면 가령 재료비가 원재료가 빌려가면 좀 덜 쓰거나 아껴 쓰는 단계와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기를 안 눌러놓으면
이제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워낙 폭등했기 때문에 가격 할인, 지원금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비에 대한 일정 부분의 변화도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이 사과 등 주요 과일 가격이 3월에 이제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통계청 오늘 자료도 그렇고요. 시장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하나도 뭐 자금 투입됐는데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시는데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봤더니 그러니까 정부 할인 지원이 반영이 됐냐 안 됐냐 이 차이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10,000원, 8,000원, 10,000원 얘기할 때 뭐 자기는 3,000원에 2,000원에 샀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그 할인이 들어간 곳에서 원 플러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해서 사신 예. 분들. 이제 네, 그런 지표들을 네. 모아서 이제 정부는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과일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 예, 하지만 그래도 오늘 보면 이제 사과 그러니까, 배는 예. 1년 만에 88%가 오른 그러니까요. 것이죠. 예, 통계청에서는 네. 이제 그런 거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